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윤성 FNC와 같은 일정으로 청약이 진행되는 DTNCR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기업 내용부터 해서 수요 예측 결과까지 쭉 한번 살펴볼게요. DTNCR로는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CRO 전문 기업입니다. CRO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을 얘기하고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개발사 등으로부터 해서 비임상이나 임상시험을 위탁받아서 연구를 수행해주고 객관적인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아래 표에 CRO 산업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비임상과 임상으로 나뉘고요. 비임상에서는 주로 효능평가, 독성평가, 안정성, 양리 이런 것들이 다뤄집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적어뒀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은 용어인데 아마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또한 제가 간략히 적어뒀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DTNCR로는 17년에 임상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19년에 비임상 쪽으로 영역을 확장했고 작년에는 신약 효능평가 기업인 이비오까지 인수를 하면서 효능평가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전 영역을 넓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 관련 토탈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정확히 DTNCR로의 주력 분야는 임상 1상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부분이고요. 2상부터 4상 서비스는 관계사인 DTN 사노메딕스를 통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CRO 분야의 경쟁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DTNCR로가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선 비임상 중에서도 독성 시험 시장을 한번 보면 민간 기업인 바이오톡스텍과 캐몬,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안정성평가연구원이 전체 시장의 절반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점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그 밖에 DTNCR로를 포함해서 GLP 인증을 받은 기관 20여 개 정도가 나머지 절반 정도를 또 차지하고요. GLP는 우수 실험실 기준을 만족시킨 기관을 뜻해요. 네, 아무튼 DTNCR로의 점유율을 보면 19년에는 2%밖에 안 됐고요. 20년에 6.9%까지 증가했고 작년 기준으로는 9.4%까지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 임상 쪽으로 넘어와서 생동성 시험 실시 기관으로 지정된 주요 경쟁사들로는 바이오코아, 바이오선텍, 바이오인프라, 한국의학연구소 등등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위 4개 회사가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고 DTNCR로는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토탈 솔루션 가능한 CRO 기업이기는 하지만 뭔가 독보적인 경쟁력 우위가 있거나 점유율이 높거나 하지는 않은 느낌이었어요. 네, 넘어가서 실적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DTNCR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CRO 업체들이 다 증가 추세인 것 같아요. 아무튼 22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0%나 증가한 수준이라는 거. 네, IPO를 앞두고 비용을 완전히 줄여서 이런 수치를 만든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현재의 실적 추이는 매우 좋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 무난하고요. 근데 공모가 산정한 부분에 있어서 또 태클을 걸 수밖에 없어요. 유사 기업으로는 캐몬, 바이오톡스텍, 노터스를 선정했거든요. 보면 노터스의 퍼가 50.38배로 유별나게 높습니다. 캐몬과 바이오톡스텍은 16배 정도인 거죠. 노터스의 밸류가 높은 데에는 아마 무상증자 실시로 주가가 좀 급등했던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 정도 차이가 보통 나면 아웃라이어로 좀 제외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모가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적용해서 계산하기는 했는데 할인율이 28.74%에서 19.03%로 낮은 편이었고요. 유사 기업들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DTNCR로는 공모가 상단 기준 퍼가 21.93배로 비임상 시장에서 점유율이 훨씬 높았던 캐몬이나 바이오톡스텍보다 높은 밸류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죠? 회사 측에서 제시한 공모가는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요 예측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경쟁률 74.53대 1을 기록합니다. 총 461개의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윤성 FNC와 비교하면 참여 기관이 더 적습니다. 경쟁률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요.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상단 이상과 상단 초과를 살펴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5%가 채 안 되거든요. 하단과 하단 미만을 써낸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97.40%,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또 하단 미만 비율이 90% 이상이에요. 하단도 비싸다는 거죠. 그 미만에서 결정이 돼야 그나마 배정을 받을 만하다라고 기관들이 의견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오랜만에 빵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요즘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주관사들이 산정한 공모가의 불만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좀 파악을 했다면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제발 조금 더 친절한 밸류 그리고 적정한 밸류를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정말 형편이 없었다라는 수준이고요. 공모가는 그래서 밴드 하단보다 22% 정도 낮은 17,000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는 약 238억 원, 시가총액은 1,074억 원 정도로 낮아지기는 했어요. 청약 일정은 윤성 FNC하고 겹치는데 상장 예정일은 다릅니다. 윤성은 14일, DTNCR로는 11일, 오랜만에 키움증권에서 주관했고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볼게요. 35.69%가 유통 가능합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 14.19% 존재하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83억 원, 비교적 가볍다는 게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벤처금융들이 전부 보유예수가 1개월밖에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1개월 뒤면 추가로 출회될 수 있는 벤처금융의 물량이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13.18% 정도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보면 기존 주주의 주식 수가 90만 주 가까이가 되는데 이 중에 소액 주주의 주식 수는 32만 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아마도 벤처금융이나 기타 기관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상장일에 바로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보죠. 경쟁률은 100대 1 미만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밴드 하단도 비싸다고 평가를 했고 결국에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22.7% 낮은 17,000원에 확정이 된 거죠.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하나도 없었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5.69%, 기존 주주 비율 14.19%, 금액으로는 383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DTNCR로도요, 마찬가지로 4가지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가격 메리트,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 수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여기서 4번은 볼 필요가 없겠고 1번, 2번, 3번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는 소액 주주 플러스 기관 투자자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액 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얼마일까요? 알 수 없지만 38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제시된 호가 중에 가장 낮은 매도 호가는 21,000원이고요. 가장 낮은 매수 호가는 15,000원입니다. 과연 얼마에 실제로 거래 성사가 이루어졌을까? 17,000원 위일지 아래일지 모르겠는데 가장 낮은 매도 호가가 21,000원이니까 17,000원보다는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액주주 말고 다른 기관들 또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기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나머지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라고 하면 DTNCR로가 지금까지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투자를 계속 유치해 왔거든요. 이 상환 전환 우선주는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엑시트 준비를 마쳤다고 하고요. 상환 전환 우선주의 전환 가액은 그러니까 보통주로 전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가격은 주당 7,800원에서 9,500원 수준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공모가 17,000원보다는 한참 낮은 거죠. 공모가에 팔아도 이미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존 주주들은 상장일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작년 프리-IPO에서 책정됐던 기업 밸류가 약 1,000억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 1,074억 원보다 낮기는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프리-IPO 때 들어온 기관들을 만족시키려면 현재 공모가보다는 꽤 올라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액 주주를 제외한 기타 기관들은 상장일에 바로 엑시트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다음, 밸류에이션 한번 다시 해볼게요.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 결정이 됐으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DTNCR로는 14.92배가 나오고요. 캐모는 18.38배, 바이오톡스텍은 17.46배로 계산이 됩니다. 네, 낮춘 공모가 덕분에 캐몬과 바이오톡스텍보다는 퍼가 낮아지기는 했네요. 네, 그러면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에 캐몬과 바이오톡스텍의 평균 퍼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한번 산출해보죠. 해보니까 20,077원이 나왔어요.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18% 수준인 거죠. 이번에는 22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 건데요. 보니까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은 72억 원이었는데 올해 예상 순이익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얼추 맞다고 하면 68억 원 정도로 그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을 마찬가지 플로우로 평균 퍼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18,962원으로 도출이 됩니다. 공모가 플러스 12% 수준. 다행히 공모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어찌됐든 계산이 되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에 공모가를 하단 미만에 확정했던 공모주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어제 얘기했듯이 WCP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가 기준으로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유통가능 금액과 시가총액만 보면요. 이 중에서 DTNCR로가 가벼운 편에 속하기는 해요. 이게 그나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소액 주주들은 17,000원 위에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기관들의 물량은 17,000원 아래일 듯 합니다. 그나마 작년 프리-IPO에서 책정됐던 밸류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장 후에 주가를 공모가 위로 좀 올리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가격 메리트는 아주 메리트가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모가가 밴드 하단 밑으로 결정이 되면서 비교 기업보다 퍼가 낮아졌고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도 공모가 대비 플러스기는 합니다. 3번, 유통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은 그나마 조건이 괜찮아요. 유통시총 383억 원, 시가총액 1,074억 원으로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DTNCR로 조금 더 열심히 살펴본 이유는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이런 형편없는 수요 예측 결과를 뒤집고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준 사례들이 유독 많았어요. 에이프릴바이오, 루닛, 얼마 전에 샤페론까지. 그래서 DTNCR로도 조건을 살펴보면 이들과 비슷하게 수요 예측 결과는 엉망이기는 하지만 낮아진 공모가가 아주 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기존 주주 중에서 일부는 공모가 근처에서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또 프리-IPO 밸류가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반전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프리-IPO의 밸류가 시가총액보다 확실히 높았다면 그 가능성이 덩달아서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반전의 가능성이 에이프릴이나 루니처럼. 근데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DTNCR로는 시가총액보다 프리-IPO 밸류가 낮기는 합니다. 아주 조금.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0%라서 여기서 더 이상 유통가능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 아예 없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300억 원대이고 시가총액도 1,000억 원 겨우 넘는 수준이라서 좀 가볍다는 측면에서 혹시나 하고 참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장점, 단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성향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 하단 미만 확정으로 인해서 비교 기업 대비 퍼가 낮아진 건 다행이고요. 프리-IPO의 1,000억 원 가치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모가 위로 한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시총이나 시가총액 가벼운 편이라는 거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하단 미만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반전을 좀 만들어냈다는 것도 심리상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일정도 단독 상장이라서 다행이기는 하고요. 반면에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형편없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0%라는 것, 그리고 수익은 내고 있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업계 내에서의 점유율은 낮은 편이라는 사실, 이런 것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성 FNC와 DTNCR로 둘 다 환불까지 4일이 걸리고요.
비례까지 고민해 볼 정도로 안정적인 종목들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따져보고 균등 정도 같이 참여해 보거나 패스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균등 배정 물량은 17만 5천 주입니다. 한 2만 건 정도가 들어온다고 치면 균등은 8주, 9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온라인 청약 시에 수수료 면제입니다. 키움증권은. 일반 등급은 2만 2천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8만 5천 원 필요해요.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으면 머리가 더 아프고 살펴볼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보내버리기에는 좀 아쉽고 보내놓고 나면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자꾸 미련이 남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번 영상도 청약을 권유하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은 참고 자료로서 활용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QRT 상장일 체크포인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